손흥민은 실력뿐만 아니라 품성까지 겸비한 진정한 월드클래스다. 내 리버풀 생활은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다. 태국과의 예선전을 앞둔 20일 아시안컵 탁구 게이트 중심에 선 이강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아시안컵 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고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좋은 축구 선수뿐 아니라 좋은 사람, 팀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 할 말을 마친 이강인은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식사 중 탁구를 치다가 주장 손흥민과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고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인정하면서 이강인은 국내 팬들의 수많은 비난에 시달렸고 손흥민이 있는 런던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2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에 사과를 표했던 이강인이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내 축구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요. 바로 이날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참석해 이강인과의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인이랑 영국에서 따로 만났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강인이가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자세를 보여주었다. 강인이도 어리기에 실수로서 더 단단해지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며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표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은 현재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이강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축구협회는 언제까지 선수를 방패 삼아 뒤에 숨고만 있을 거냐? 라며 이강인이 이렇게까지 사과할 일이었냐는 의견과 사과를 한 건 인정하지만 더 이상 팬으로서 응원하긴 힘들 것 같다. 4강전을 앞두고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주장 손가락을 다치게 했는데 당연히 사과해야지 라며 여전히 이강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성 팬들은 왜 손흥민은 사과하지 않느냐? 손흥민은 자기가 비판받을 상황에 왜 이렇게 남탓만 하냐? 솔직히 손흥민 하는 짓 보면 자기 이미지만 관리하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빨리 주장이나 넘겨라. 주장 같지도 않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주장 자격이 없는 선수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대표팀과 경기를 앞둔 태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손흥민과 동료들이 태국전을 앞두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다. 태국이 한국과 비기거나 혹은 이길 수도 있다 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이 자신만만한 근거는 손흥민이 지난 17일 플럼전에서 부진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즌 전체로만 따지면 손흥민은 14골 8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태국이 희망을 가질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지 토트넘 팬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국에서 봤지만 손흥민이 얼마나 대표팀에 헌신했는지 알고 있어. 손흥민의 리더십은 이미 모두가 알 정도로 위대해. 이런 손흥민이 한국 팬들에게 비판받는 게 이해가 안 가. 등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의 위상에도 흠집이 난 것이 사실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BBC에서는 손흥민이 또 한 번 정석적인 인터뷰로 큰 논란을 잠재웠다.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이 공개적인 사과를 건넸고 손흥민은 넓은 마음으로 이를 받아주었다. 흔들리는 대표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손흥민의 품격을 엿볼 수 있었다. 라며 손흥민의 행동에 찬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자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의 발언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클롭은 최근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이번 시즌 이후 리버풀을 떠나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우승이다. 우린 젊었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 라며 절호의 기회를 놓친 순간들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진행자는 EPL 생활 가운데 리버풀에 가장 영입하고 싶었던 선수가 누구였냐는 재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떠난다. 내가 누군가를 휴가에 데려가길 원하는 건가? 모두 알다시피 내 감독 생활 중 영입에 실패해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선수가 존재한다. 그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다. 그는 독일 시절부터 꾸준히 내가 지켜봐온 선수 중 하나다. 손흥민은 내 커리어 동안 꾸준히 나를 괴롭혀왔고 항상 우승의 문턱에서 우리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나는 이 선수를 결코 미워할 수 없다. 뛰어난 실력은 둘째치더라도 그의 주변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친다. 내가 생각하는 축구 선수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이겨내는 선수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 손흥민은 아주 높은 레벨에서 항상 역경을 넘고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선수다. 내가 리버풀을 떠난다고 해도 나의 은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현지 팬들도 깊은 공감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리버풀 팬들은 공감할걸? 우리에게 손흥민이
있었으면 몇 번은 더 우승했을 거야. 손흥민이 처음 EPL에 왔을 때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될 줄 몰랐지. 클럽은 커리어 내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했어. 리버풀 팬으로서 토트넘을 아주 싫어하지만 그래도 손흥민만큼은 미워할 수 없다니까 등등 손흥민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태국과의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국내 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어주기까지 간절히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